키이우 북서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패배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드렸던 대로 마카리우를 함락한 우크라이나군이 흐스토멜의 러시아군의 후방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는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마카리우 북방 노보잘리지에를 점령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쪽 데미디우 역시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말 포위망이 구성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입니다. 3월 내내 러시아군은 흐스토멜, 부차, 이르핀으로 이어지는 시가지의 공세를 집중하는 한편 호레니치와 마카리우의 도로를 통해 우회기동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우회기동을 시도했던 부대는 모두 전멸했고 3월 3주차부터 흐스토멜 돌출부가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돌출부는 전선에서 튀어나온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돌출부는 확대하면 적의 전선을 파고들 수 있지만 동시에 돌출부의 뒷부분이 차단당해 포위 섬멸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 나치 독일과 소련의 수백만 대군이 격돌했던 쿠로스크 대전차전이 바로 이런 케이스인데요. 그 당시에는 방어인 소련이 승리했으나 이번에는 공자인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이 확실합니다. 자국 영토를 탈환하는 우크라이나군은 주민들을 지원하에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군은 보급이 마비된 채 오지 않을 벨라루스군을 기다리며 방어태세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푸틴이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에게 3월 21일까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벨라루스군은 폴란드와의 분쟁을 명분으로 군을 돌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북서부의 러시아군을 지원할 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 전차병의 투항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미샤라 불린 이 병사는 구형 T-70A 전차의 전차병이었는데요. 전차장과 포수 등 나머지 승무원들이 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보부가 무작위 전송한 투항 문자를 보고 정보부에 연락해 자신이 운전하던 T-72와 함께 투항했습니다. 보상으로 전후 1만 달러를 받게 되는데요. 이 정보가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러시아군의 장비 손실이 너무 심각해 3선, 4선급 전차를 최전방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에 사기가 추락한 러시아 장병들이 전투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단 하나의 정보만으로 이런 추론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거들이 더 있다면 얘기는 다른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3월 22일 헤르손 지역의 한 주민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보이는 러시아군의 무장 오토바이에 달린 기관총은 무려 맥심 기관총입니다. 맥심 기관총은 19세기에 개발되어 1차 대전에서 주력으로 운영된 기관총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의 2성급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그 맥심 기관총을 들고 전장에 나타났습니다. 창고의 가장 구석에 박혀 있었을 100년 된 치장 물자를 전선에 배치할 정도로 러시아의 사정이 열악하다는 증거인데요. 그래서인지 헤르손을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 남부군의 활동 범위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으로 점차 접근 중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반격은커녕 이렇다 할 방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월 22일 현재까지 마리우폴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야전에서 러시아군의 패배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러시아군이 역으로 괴멸당하고 있는데요.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Алло, Викторович, приветствую. Добро. Короче, здесь пиздец, я тебе скажу так, просто прощение, откровенность. Ну, недавно, смотри, что, ну, вчера грады, кстати, отработали. Не знаю, походу, мы спрашивают наши, никто ничего не может сказать. Колонна осталась, другая поехала, расхерачили ее, град опять же накрыл. Тоже к медикам я подходил. Здесь есть медики 66-й или откуда, говорю, так и так по поводу обморожения. Говорит, говорит, только бинты, говорит, и все там для 300-х. Обморожение ног у 50% личного состава. Здесь, я тебе скажу, здесь 200-х отправить не могли нормально. Они с нами дней 5 катались. Я представляю. 이 영상은 헤르손을 방어 중인 러시아군을 우크라 측에서 도청한 것인데요. 러시아군 상당수가 동상에 걸렸다는 미 국방부의 증언이 이 자료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군대로는 공세는커녕 후퇴조차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수요일 내 헤르손 탈환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러시아군의 총격에 헤르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어 빠르면
이번 주말 중 헤르손의 상황이 급변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러시아의 패배가 점차 확실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만약 이게 2차 대전이었다면 러시아는 이미 전쟁에서 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에게는 아직 최후의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핵과 생화학무기인데요.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이중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용한 생물무기와 독가스를 이용한 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폴란드가 움직일 게 확실해집니다. 폴란드인들은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굉장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가 과거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맞서 싸우던 폴란드의 뒤통수를 친 뒤 카틴숲 등 여러 지역에서 폴란드의 장교와 경찰 2만 명을 한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냉전기에 폴란드를 착지하고 폴란드 민중을 포갑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함락된 뒤 같은 과거가 반복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며 적극적인 반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유럽에서 벨라루스를 통해 러시아로 가는 트럭들을 차단하는 한편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는 세계 주요국 모임인 G20에서 러시아를 퇴출할 것을 주장하고 국경에 기갑부대를 배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화학무기를 사용하면 무조건 군사 개입을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심지어 현재 폴란드의 기갑부대는 장비의 질과 규모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나토 최강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전면 핵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면 러시아가 생화학무기를 사용한들 전쟁이 확전될 뿐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명령을 거둘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러시아 국내에서는 17에서 18세 청소년이 중심인 유나르미아라는 조직을 창설했으며 러시아 방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을 제외한 모든 부대를 우크라이나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투력이 좋을 리가 없는데요. 이를 증명하는 것이 어젯밤 사이 마리우폴 수비대가 인터넷에 게시한 마리우폴의 전투 영상입니다. 수비대 전차 2대가 시가지로 진입하는 러시아군을 쓸어버리는 영상인데요. 흔한 선전 영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영상 안에 러시아군이 얼마나 막장인지가 드러납니다. 포위한 지 3주가 다 되어가는 중소도시에서 수비대가 백주대 낫에 전차를 당당히 끌고 다녀도 이를 공습이나 포격으로 제압할 역량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철소 인근 해안을 지키던 아조프 부대에 대전차 미사일 공격에 고속종을 잃었고 해병여단장이 교전 중 사살당했다는 미확인 정보가 나돌고 있습니다. 서방의 군사연구소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이어질 때는 상세한 보도를 이어가다가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시작되니 정보 보완을 위해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황을 파악하는 데는 그다지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오신트 때문인데요. 오신트는 공개 출처 정보,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를 의미하는데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그 중에서도 SNS의 확산으로 예전에는 접할 수 없던 공개 정보가 늘어나면서 탄생한 용어입니다. 이는 굉장한 변화인데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생중계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전쟁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어디까지나 공신력 있는 언론이 파견한 특파원을 통해 제한적으로 전달됐습니다. 한마디로 출처가 제한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지난 2011년 자스민 혁명으로 촉발된 아랍의 봄입니다. 아랍의 봄은 튀니지 혁명으로 시작된 중동의 민주혁명을 총칭하는 말로 가장 큰 격전이 일어난 곳은 리비아, 시리아인데요. 이 지역들에서 스마트폰을 가진 교전 당사자들에 의해 전쟁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점령지를 인증하고 적의 부당함을 인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이 인터넷에 정보를 올리는 것에 불과했는데요. 이런 흐름이 바뀐 것은 2014년부터였습니다.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북부를 점령하며 맹위를 떨친 IS가 SNS를 이용해 참 영상을 올리고 모병을 하는 등 적극적인 SNS 활동에 나서면서 SNS가 새로운 전장으로 부각된 것입니다. 이는 같은 해 있었던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서도 두드러졌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이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공개하며 여론전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새로운 전장이 탄생했는데요. 그 결과 2020년에 있었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 2021년 시작된 미얀마 내전부터 각자의 편
편을 옹호하는 논리와 정보를 풀어내는 오신트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각계 전문가들이 오신트 활동을 시작하면서 질적인 성장까지 이뤄졌는데요. 이렇게 성장한 오신트가 이번 전쟁에서 대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전 과정에서 전제전과 폭격으로 통신망이 끊어졌던 과거 전쟁과 달리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로 통신망이 유지됨에 따라 민간 위성 정보, 민간 분석가들, 현지에서 교전 중인 군대와 민병대가 각종 정보를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덕에 우크라이나와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한반도에서 교전 결과를 불과 수시간 차이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요. 저희 꺼리투브 역시 이 오신트에서 많은 정보를 취득합니다. 이를 교전 당사국의 국방부 발표, 각종 군사연구소의 분석, 자체적인 분석 자료 교차에 전황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분석 결과는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패전입니다. 오로지 핵을 통한 세계의 공멸만이 러시아가 패배하지 않을 방법인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승세를 굳혔음에도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을 계속하는 것도 바로 이 핵전쟁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화학무기 같은 대량 살성 무기를 추가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제 러시아가 재래식 전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제재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무기 생산마저 중단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 자료도 있습니다. 2차 대전에도 유명했던 전차 공장인 우랄바곤자보드 열차 공장은 이미 수일 전에 작업이 중단됐고 찰리빈스크 트랙터 공장 역시 어제를 마지막으로 생산이 멈췄는데요. 마지막으로 오후 보도에서 보내드렸던 도청 자료의 후반 자료를 보여드리며 저녁 보도를 마치겠습니다. Ребята подходят, у кого за место бронепластины обычный этот экран кевларовый. Там, товарищ генерал, вот у меня такая-то ситуация. Он говорит, сынок, крепись. И съебался. Почему, блин, они Он говорит, у меня, блядь, бронежилета нет. Сынок, крепись. Как и всегда, я говорю, сука, даже в Чечне в свое время такого не было. Намного было, и хоть ясно было. Такой трыр. Я говорю, нас свой самолет авиабомбы скинул. Ну, это нормально. Охеренно, был. ебать. С добрым утром было, блядь. Не знаю, блядь. Дурдом нахер. Это спецоперация, блядь, с учетом того, чтобы дома не разрушать. Это все, да это бред, блядь. Он как волноваху, пока не разнесут полностью, полностью не перемешают с грязью вместе с жителями мирными. Другого не будет ничего. Мы продвигаемся, да? Ладно, мы просто проехали, а села не зачищали. И сейчас, получается, мы в круговой обороне, потому что по нам со всех сторон херачат. Думали, что как на параде ж проедем, а оно оказалось. У нас задача была на Николаев идти, все, короче, пока Николаев.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